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정책론 제11장 사회보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수업으로는 지금 12주차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학기 기말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도 추워지고 뭐 계절상으로는 벌써 입동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뭐 계속 날씨가 일상과는 다르게 좀 많이 따뜻함을 보이고 있다가 지난 일요일서부터 이제 비가 오고 하면서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일상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좀 종료되는 시점을 좀 다가가고 있는 것 관계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실 사항들이 많을 텐데요. 마지막까지 좀 뜻하신 바대로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동안 그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개론들, 이론들, 그리고 다양한 역사들에 대해서, 다양한 각국의 역사들을 좀 공부를 해왔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보장 실무 분야에 있어서 사회보장과 또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부분들이요. 과연 복지 정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관계까지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보장 중에서 드디어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들,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또 대표적인 어떤 보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표 수업이나 아니면 어떤 대면 수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분야들에 대한 것도 함께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만 여건들이 좀 그렇게 허락치 못해서 이렇게 끝까지 대면 수업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잘 관리하시고 또 실제 정책을 공부하시게 되면서 또 만약에 이제 졸업을 하시고 사회복지사로서 또 현장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그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많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많이 만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요새 뭐 고용보험을 납부한다라든가 또 일정 기간 이상 요일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도 이해를 하시고 또 그런 현장에서 그런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고 또는 현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부닥들였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또는 사회에서 대응해주는 어떤 보험 제도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좀 아시게 된다라 그러면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슬기롭게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보험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볼 거고요. 첫 번째 목차로는 사회보험이 어떤 것인지 개관을 좀 둘러보고 연금보험과 또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또 고용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좀 길고요. 또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해서 또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같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아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떤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주 깊게 들어가기에는 좀 많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대학원 과정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회보험이나 또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도 한 학기씩을 공부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짧게 공부를 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전체적인 이런 것이 있구나 사회보험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과 그 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대상과 어떤 급여 형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부족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싶다라 그러시면 여러분들 교재와 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 시간에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4대 보험과 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제 5대 보험이라고 말씀들을 흔히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그 관련 운영 주체들이 다 있습니다. 연금보험이면 그 국민연금공단, 또 건강보험공단, 또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산업재해와 고용에 관한 것들은 이제 고용보험관리공단 등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공단들이 자리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사이버상을 통해서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운영 과정, 그 다음에 그 급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좀 미진한 부분이었거나 좀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도 좀 한번 검색을 해 보신다라 그러면 실제 일상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많이 더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업으로 다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가져보셨으면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오늘 사회보험 개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보장과 또 사회복지 정책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보험의 민간에서 보통 민간보험과 같은 보험 원리를 통해서 사회보장 정책들 또는 사회보장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실천을 하는 것이 이제 사회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미 NASW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제도의 하나다. 그래서 법적으로 명시된 어떤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주는 정부의 프로그램이 바로 사회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험을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이고 또 사회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어떤 위험, 고용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노후의 어떤 노후 보장이라든가 하는 이런 사회적인 위험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바로 이러한 사회보험들을 도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가 공부를 해오셨던 것처럼 독일에서 사회보장 정책으로 또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그 노동자들의 생활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노동력을 제공을 하게 되는 서로 산업가와 노동가 사이에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이 되기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대사회에서는 국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을 통해서 재화를 획득을 하게 되고 그 재화를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또 노인 장기요양의 5대 보험이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살펴보자면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사회연금 등 사회수당들이 그러한 부분들 사회보험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보험의 특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구자들이나 학자에 의해서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이 첫 번째 좀 강제적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사회의 어떤 안녕과 사회 구성원인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웰비잉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개인이 어떤 개인의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것 또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비 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회보험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민영보험과 같이 보험의 원리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 또는 책임 또 급여 수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제도적인 어떤 운영 원리에 있어서는 각출에 따른 개개인의 어떤 그 기여에 따른 그런 보험 급여를 가지고 보험의 원리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각출과 기여와 급여를 제공되는 급여를 조정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험과 달리 국가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또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기여금, 즉 각출량이 내가 그동안 적립된 납부한 양이 많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많이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재분배적 소득 재분배 형태로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고 그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누진적인 어떤 혜택들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득 재분배적 방식으로 보험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세 번째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독점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은 일종의 사회보장 정책의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사회보험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대복지국가에서는 거의 대부분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즉 그 국가의 정책적 목표라고 하는 사회복지 정책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많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예비책들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회보험 제도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국가가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어려움들이 민간에서 어떤 사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보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회사가 보험 주체가 도산한다거나 아니면 더러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문제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기여금을 적립하지 못해서 실제 필요한 어떤 그 수요자들에게 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국가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담보로 기여금을 다 기꺼이 납부를 하고 또 원천 징수를 하든 개인이 납부를 하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신뢰성과 그 다음에 그 후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러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도 국가의 어떤 독점적 운영이 사회보험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와 유사하게 사회보험이 민간의 보험과 유사한 점을 좀 보면 위험 전가와 확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입, 급여, 재정에 관한 조건들이 민간보험이나 사회보험과 좀 유사하고요. 이게 보험인데 보험이라고 잘못 타이핑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급여와 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보험에 대한 결과물, 숫자적인 어떤 개념에 있어서의 어떤 수입과 지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수리적인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적정한 급여와 적정한 보험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미래 세대에 닥치게 될 경제적인 또는 어떤 다양한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을 위한다는 부분에서 유사하다라고 하고요. 필요에 따른 사전 급여의 좀 결정은 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예측을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준비는 하지만 그러한 어떤 급여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급여의 결정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공통적인 어떤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따 국민연금을 공부하는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IMF라든가 국제통화기금이라든가 아니면 ILO 국제노동기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다양한 민간 사회보장 어떤 기구들에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어떤 다양한
그 여러 복층의 어떤 그 연금이라든가 사회보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강제 가입을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러한 필요에 따른 사전 급여를 보험금 납부는 어떻게 하고 또 사전에 적정 그 보험 가입 연령이 되었을 때는 얼마만큼의 보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가입자들의 목적들을,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거냐 하는 문제를 100% 만족시켜 주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계층의 어떤 대비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그 뭐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어떤 그 뭐 저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준비가 꼭 들어맞을 거다라는 확답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변화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공통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보험의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재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잠깐 기록을 해보았는데요. 최소한의 이제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계비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득 재분배의 원리,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보험료를 납부를 받아서 실제 부유층들이 사회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아니면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내긴 하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을 제외한 나머지 좀 더 필요로 한 것들은 개인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에서 소득 재분배의 원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보편주의 원리,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편주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가 비용 분담의 원리입니다. 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사용자, 피용자, 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라고 노동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국가가 분담해서 조달하는 원리, 비용 분담의 원리 이 네 가지가 바로 사회보험의 원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26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회보험과 사보험, 개인 민간보험을 의미하죠. 사보험의 특징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고 적용 대상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가입자, 고용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분담의 원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급여 수준은 내가 그동안 기여한 금액이 얼마느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조금 더 받기도 하고 조금 덜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급여 수준을 정할 때 기여에 대한 급여는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급여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수입들, 인컴에 대해서 적정한 비율을 내서 보험금을 책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급여 기간은 사회보험은 기한부에 급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 자격은 보험을 납부하신 분들은 다 보험 가입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사회보험의 기능은 예방적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 최저생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적용 방식은 뭐 신청주의거나 또는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실제 조사를 통해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은 최저 수준. 그리고 공공부조의 기능은 구빈의 목적이다. 구빈의 목적이 좀 크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좀 보완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보험의 보험 간의 어떤 특징들과 함께 이제 일반 보험과의 특징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 사보험은 사회보험이 국가가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민간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민간이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도 방식도 강제 가입이 아닌 임의 가입 방식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 좀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보험을 임의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면 뭐 삼성이라든가 동부화재라든가 뭐
한화생명이라든가 뭐 다른 현대해상보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보험회사들, 그런 그 보험회사에 임의적으로 가입을 해서 개인이 선택을 통해서 가입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회보험의 경우는 최소생활의 보장이다라고 그러면, 사보험의 경우의 목적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들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개별보험이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이나 그 사회보험의 급여액이 법적으로 결정이 됩니다만, 사보험의 경우는 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사인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보험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경쟁을 통해 제가 뭐 삼성에 가입할 수도 있고 현대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부에 가입할 수도 있고 한화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개인 사기업들 간의 자유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을 제가 비교해보고 저의 조건에 맞는 것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담료, 급여 수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또 위험에 대한 선택이나 관리의 부분도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대책으로는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대책이 없죠. 처음에 계약을 통한 그 금액의 부분만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보험과 또 사보험 간의, 민간보험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도 사회보험의 어떤 특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교재에는 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사회보험에서의 가장 고려할 점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역선택, 두 번째가 도덕적 해이입니다. 자,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흔히 보험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또는 의료시장에서, 건강보험이나 개인연금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관리자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예냐면,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어떤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나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건강보험을 가입한다거나 개인의 어떤 건강관리나 어떤 대비책들을 많이 세우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노후가 되면 몸이 약해질 수 있고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어떤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와 반대로 빈곤층에 계신 많은 분들은 오히려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또 준비를 하신다 그래도 미래에 대비하는 어떤 많은 다양한 문제에 골고루 종합적으로 대비하시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미래를 준비해야 될 많은 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즉 역선택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바로 사회보험을 통해서 그러한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역선택, 사회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인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험사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나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나 실제로 건강보험의 예를 좀 들자 그러면 실제로는 건강하신 분들이 많은 의료 서비스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는 뭐 일정 수준에 다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아프더라 집에서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려도 저는 상급병원, 종합병원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봐야 개인 본인 부담금이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내가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아주 작은 병에도 다양한 의료 혜택을 이용을 한다라거나, 그래서 실제로 정작 다양한 의료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에 가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비용이 의료보험으로 모아놨던 적립된 금액들이 바로 그런 사소한 또는 잦은 어떤 보험 이용에 의해서 기금이 고갈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실업보험의 예를 들어보면 뭐 일정 기간 일해서 누구나 장기 근속해서 20년, 30년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보다 뭐 1년 근무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그게 이제 뭐 어떤 다른 사회적인 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일하기 싫어서 하시고 뭐 휴가를 장기간 가시면서 고용보험을 뭐 타신다거나 그리고 또 다시 1년 근무하고 또 고용보험 산다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그 통제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어떤 방식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다양한 사회보험 중에서 저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첫 번째가 국민연금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서 사용자 또는 노동자의 어떤 기여금을 원칙으로 하죠. 국민연금은 현재 9%의 여러분들 급여를 받으시게 되면 총 급여의 9%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연금은 이용자가 사용자, 그러니까 근로자를 이용하시는 고용주가 4.5%, 그 다음에 고용자가 근로자가 4.5%, 그래서 총 금액의 9%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보험료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독점적인 운영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아까 사회보험의 특징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국민이면, 또 근로를 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는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영리 목적인 국가사업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국가가 비영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연금의 특징처럼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름은 뭐 국민연금입니다만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금이라는 어떤 특징들을 좀 한번 더 살펴보면 외국의 브리테리커 사전을 좀 보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령이나 또는 장애 때문에 퇴직하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한 후에 퇴직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현금급여를 바로 이제 그 연금이다, 또 펜션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은퇴 후 소득 보장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우리 사회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고령화 사회에 실제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보면 6.25 일제 패망 이후, 일제 식민지 이후, 또 6.25 전쟁 이후에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던 나라에서 다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아이를 낳고 국가가 이제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는 동안에 실제 그분들이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들에 대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환경에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이제 노후에 어떻게 그분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서 이러한 강제 가입을 통해서 또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그분들이 노후에 또 조금이라도 노후의 삶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소득 보장의 한 형태적으로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그 형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연금보험이 이제 보통 주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공적연금, 또 사적연금, 또 개인연금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공적연금만 해도 뭐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또 공무원연금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금의 필요성은 첫째, 소득의 상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노후 빈곤의 문제를 좀 예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불평등의 완화와 사회 통합에 관한 문제다. 또 세 번째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문제. 네 번째가 위험의 분산. 다섯 번째로는 경제사회의 안정 등을 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노후의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 후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게 되니까 소득이 좀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축을 들어놓거나 아니면 그동안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하지 않은 다음에는 실제 노후의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빈곤에 처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좀 예방하고자 하는 기능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좀 문제를 좀 말씀 좀 드리자면 그 노후의 연금제도 급여 수준이 좀 낮아서 실제 연금만으로는 노후의 생활을 좀 해나가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매스컴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특히나 젊은 청장년층 세대들보다도 노인분들의 어떤 취직률이 좀 높아져가는 어떤 통계 수치들도 볼 수 있고요. 또 급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노인분들이 60세 이상의 어떤 정년 퇴직 후에도 일을 하려고 하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좀 한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소득 재분배 기능이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공적인 기준, 사적인 기준, 또는 시간에 대한 기준, 또는 세대별 기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적 재분배는 민간에서의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또는 뭐 기업에서 어떤 보험이나 복지 제도를 통해서 사적으로 이웃 간의 어떤 소득을 좀 나누는 어떤 과정이고요. 공적 재분배는 정부의 소득 이전 메커니즘이요. 사회보험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나 조세의 기능들이 바로 이런 공적 재분배의 기능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시간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세대별 기준으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세대별 기준으로는 뭐 수직적, 또 수평적, 그다음에 세대 간, 또 세대 내 분배 이렇게 다양하게 소득 재분배 기능들을 정책들을 만들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어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사회보험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부분들, 또 이러한 어떤 그 통합되지 않은 사회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사회의 분열이나 이런 문제들을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사회 비용들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들도 함께 달성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큰 틀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의 한 틀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의 개념과 특징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